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박진호 특보부터. 저는 뭐 좀 전에 이제 언급되었는데요. 이제 최강욱 전 의원과 이제 한동훈 장관의 설전, 그 중에서도 이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제 그 암컷 발언에 대해서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다라고 이제 대받아쳤는데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정제된 표현을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한다면은 이게 민주당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민주당 핵심 구성원들의 수준이다. 왜냐하면은 뭐 최강욱 그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민주당 내에 이제 그 극성 그 팬덤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뭐 개딸분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내 일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팬덤을 자극시키고 또 그 팬덤을 자극시킨다는 것 자체가 통합이라는 가치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한 번쯤은 우리 여야 정치권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을 좀 더 두려워할 대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연 부위원장,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도 뭐 그 단어를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방송에 나가면 김건희 여사를 정말 세게 비판하거든요. 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주가 조작 의혹해서 사실은 그 대통령실 사진 자료실을 보면은 김건희 화보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봤을 때 사실 그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이고 대통령이 프레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진에, 그런 사진을 거의 셀렉트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의전비서관이나 국민소통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문제점을 모르겠습니까? 네. 알면서도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단언컨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수준의 잘못이다. 그 대통령실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다, 이렇게 세게 비판하지만은 비판할 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과거 문제라든지 이런 성적인 단어를 사용해 갖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죠. 그 비판은 그 비판된 논점은 사라지고 이게 단어만 남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였다고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토론회 들어갑시다. 아까부터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지금까지 객관적 상황을 보면 혁신위원회 차원에서는 1호부터 5호까지의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제출한 셈인데, 1호 혁신안이 징계받은 사람 징계 해제해라. 그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는데 2호부터 5호까지는 아직 최고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뭐 이러다 보니 뭐 이러려면은 혁신이 뭐 하느냐라고 이제 내부 논의를 하다가 아마 이제 그 혁신위원 가운데 한 분 뭐 전직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이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시간 끌어주는 능력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그런 발언까지 들으니까 난 그럼 혁신위원 못한다. 뭐 이랬다가 그냥 더 하기로 하고 이런 모양인데, 지금 힘겨루기가 다음 주면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일단 그 혁신위원 내부 이제 그 전직 이제 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이 본인의 사과나 뭐 그 혁신위 그 대변인 그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제 혁신위원을 계속 하는 것이 혁신위를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혁신위원회라든지 뭐 윤리위원회라든지
뭐 당무감사위원회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이나 그다음 당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당 외 인사를 항상 포함합니다. 절반 이상 그렇죠. 정도. 그 이유는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그 우물 안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식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는 예, 것이고 예. 또 그렇게 구성하는 처지는 그 취지는 당연히 외부 인사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인사가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저라도 그것을 수긍할 외부 인사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반발하죠, 당연히. 그 반응을 만약에 수긍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외부 인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뭐 본인이 혁신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리고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 사실상 얼마 전에 이제 그 김기현 대표와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만남을 가졌고 또 이제 그 만남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좀 다양한 평가가 있다가 보니까 두 분이서 이제 좀 보다 이제 깊숙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논의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혁신위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그렇고 보면은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최고위를 통해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천과 관련된 정권은 뭐 여야 정당 상관없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을 해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혁신안을 받아들여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향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생각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또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구가 될 공관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이제 위임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받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 이뇨한 이제 그 위원장이 지금 그 혁신안 뭐 불출마라든지 뭐 수도권 출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어서 뭐 일주일 내에 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입장이 왜 변화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또 그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좀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정권법이라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혁신위원회 이뇨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뜻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의 중진들 이른바 윤핵관들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저는 뭐 그런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혁신위원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당정 관계도 꼽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뭐 본인이 뭐 그 직접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주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그 메시지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크게 뭐 그 해석할 여지도 없고 그냥 원론적인 그 혁신위원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만약에 근데 아무튼 김기현 대표의 특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박진호 특보께서 저는 아무튼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의 해석 이뇨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항하는 모양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박진호 특보는 제 말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고 계신 거니까 정치자들은 그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조승현 부위원장 물론 남해당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 일단 혁신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혁신위의 존재의 정당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거고 혁신위의 메시지의 진정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권한을 과연 누가 줬나 지금 물음표가 생겼고요. 결국에는 그것은 지금 윤심이 어디에 있냐로 다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표가 또 계속 생기는 게 뭐냐면은 과연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다선 의원들, 영남 다선 의원들이 희생과 헌신을 해서 그 과실은 누가 먹게 될 것인가? 그럼 그게 과연 윤핵관인가 검사들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도 이뇨한 위원장님이 그 조상 대대로 덕을 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런 명예가 있는 분이 뭐 어떤 사소한 뭐 뺏지 않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탐할 정도의 그 이상의 명예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은 본인이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명예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이제 결론이 안 나오고 그 결론에 계속 이제 다시 윤심 마케팅, 윤심 논란으로
귀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윤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사실은요 그 인유한 위원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게다가 원희룡 장관도 네. 내가 그러면 저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걸 보면 또 네. 그래서 오늘 낮에 지금 인유한 위원장하고 원희룡 장관이 점심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윤심은 인유한 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인유한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윤핵관 공천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럼 망하는 길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귀결이 그런 식으로 가버릴까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좀 음모론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뭐 보수를 정말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똥물이라도 뒤집어 쓰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윤핵관을 몰아내고 신윤핵관 들어오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어쨌든 막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국민의힘의 혁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총선 승리에 이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또 뭐 박민식 장관 뭐 이영 장관급만 해도 벌써 여러 명이고요. 네. 대통령의 행정관급까지 합하면 수십 명인데 그분들이 이른바 영남 중진 몰아낸 데에 쫙 그냥 그 비단길처럼 입성을 하면은 비판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모양이 그렇게 될 것 같다. 아니요.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은 영남으로 가진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모르겠는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험지로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영남을 계속 비우라고 하니까 그 비운 자리에 누가 가느냐? 비운 자리를 뭐 청년이라든지 정말 새로운 혁신을 한다면은 그럼 총선에 이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청년은 청년인데 행정관 출신 청년이다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천이란 게 말이 좋아 공천이지 네. 사실은 사천 아닙니까? 내가 친한 사람씩 공천하고 자, 제가 한 말씀만 짧게 예.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혁신이 지도부 또 윤핵관 또 뭐 대통령실 뭐 출신 뭐 이제 총선 출마 예비자들 이러한 지금 현재 그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이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기 쉽지 않고 또 지금 혁신이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혁신위원들은 하나같이 다들 본인들이 낸 혁신안이 공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더 반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예. 저는 하루빨리 우리 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해서 혁신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물론이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도부 역시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가 어렵다. 예. 공간이 위험할 것이다 하니까 공천관리위원회를 빨리 출범해서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하고 직접 소통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뻔히 다 알아요. 지금 이제 결국 뭐 영남 중진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으냐, 솔직히 별로 안 좋잖아요. 국민 여론은 아무튼 그 별로 이따 기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4선 5선이래 그 지역에서 뭐 이러는 분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등에 업고 제발 이제 자리 비켜라 아니면 수도권 험지에 나와라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뭔가 총선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나 보다. 네. 근데 그 자리에 행정관 출신,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사람들이 쭉 대고 입성하면 어라? 이건 뭐 자기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 싹 몰아내고 자기 밑에 있던 신윤핵관 심으려는가 보네? 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그런 비판이 나올 그러니까요. 것이고 또 그런 비판을 당내에서 충분히 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공천은 있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남 중진 가운데 몇몇 분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아니 우리 나가게 하고 국민적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도 아니라 자기 측근 심으려면 그건 권력 투쟁일 뿐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통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렇게 하고도 남을 뿐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계속 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뉴한 위원장이 뭔가 할 말을 하고 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을 쓸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라님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인유한 위원장이 이용당했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거야 없죠.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예. 근데 물론 뭐 100% 그 비어진 지역구를 자기 측근으로만 싣겠습니까? 외부 인재 영입도 좀 하고 몇 군데는 좀 모양새 좋게 새로운 바람도 좀 일으키려고 하고
이렇게 섞어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구상에 걸림돌이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은 측에서 저항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이건 총선 때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총선 막바지까지도 계속 가겠죠. 그게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정치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이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과제와 똑같은 숙제를 민주당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도 뭐 이른바 비명계 싹 몰아내고 친명계로 이 경선을 거치긴 하지만 물갈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모양새를 그대로 다 연출하면 비명계 싹 몰아내는 식으로 가면 총선 전체 민주당에 좋을 게 없잖아요. 민주당도 뭔가 깜짝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기득권 특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 민주당은 안 그러면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총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고민하는 부분인데 조금 다른 게 있죠.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비명계, 친명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내 헤게모니 권력 암투인 거고 예.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얻은 세력이 주류가 되고 당원들의 지지를 잃은 사람들이 이제 비주류가 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흔한 정당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그거를 최소화하고 안 좋은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데 그거를 총선에서 공천회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파급력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친명 비명 특히 비명계 뭐 몇몇 분들이 탈당까지도 가능할 것처럼 내비치는 모습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의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제 알아서 하면 될 문제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 뭐 저희들 당 역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친박 비방으로 인해서 진짜 당이 뭐 심각한 위기를 처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떤 특징 뭐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당 내에서도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나름대로의 그 뭐 동지의식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 줄 세우기로 가면 안 되고 또 그것이 공천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뭐 당 지도부나 영남 중진한테 자꾸 결단하라라고 그러는데 총선까지 지금 여러 달 남아 있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떤 카드를 언제 내놓을지 모르는데 우리만 먼저 총선 임박해서 내놓을 카드를 다 미리 까버리란 얘기냐? 저는 그러한 뭐 당내 뭐 일부 뭐 의원들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하루빨리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여당의 입장에서 마치 우리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패를 먼저 까서 민주당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그 변화의 물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또 변화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쓸 카드가 몇 개 안 되는데 예. 이거 미리 까면 우리 나중에 뭐 하냐라는 예. 좀 수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반대적인 입장이고 하루빨리 우리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몇 개의 변화만 더 하면은 총선 분위기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 빨리 결단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또 이제 달리 봐야 될 부분이 또 이제 뭐 지역구 이렇게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당 대표 이전에 지역구 의원인 것이고 또 뭐 본인이 당 대표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당 대표 하신 분들이 보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뭐 대의 민주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그 취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국은 저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은 공관이 출범시켜서 대표는 사실상 모든 뭐 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정상 공관위는 언제쯤 출범하게 되죠? 지금 현재 뭐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12월 뭐 중순 이제 말 그것이 과거 어떻게 보면 공관위 출범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는 하지만은 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제 공관위원장부터 선임을 하고 공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 혁신위 문제도 저들이 제대로 이제 그 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요즘 민주당 뉴스는 근데 뭐 네. 막말 파문이다, 징계다 이런 것만 나오고 뭐 좀 별로 좋은 뉴스가 없어요 민주당 쪽에.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과열이 되고 있고 또 경선이란 게 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거는 169명의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길드거든요. 민주당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원들한테 뭐 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방송에 나와서 공부를 꽤 오래 했지만 방송에 나와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기사가 몇 개가 나고 검색량이 얼마큼 나오고 당원들의 그런 기사가 헤드라인이 잡히지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절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분노를 조장하고 혐오를 하고 조롱하는 이런 건 안 좋다 생각해서 그러는데 쫄리거든요, 사실. 경선을 저도 해야 되는데 예. 당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 선을 넘어갈 수 되고 있죠.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뭐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원칙은 그렇고 사실 그 지키는 게 사실 어렵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랄까 선거를 앞두고 어떤 막말 사건이라든지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건 그렇고 민주당도 민주당 차원의 무슨 새로운 변화, 혁신 뭐 이런 거 언제쯤부터 이제 카드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켜보는 동시에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인재를 어떻게 영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인재된 영입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공천론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지만은 현역의 기득권 특권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으로 조금씩 손 봐가면서 어쨌든 기득권 특권을 놓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12월 달에 공관위도 꾸려지고 점점 공천 과정이 하면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은 또 예산 심사 중이니까 그거 정도 좀 끝나고 여야 모두 조금 더 구체적인 총선 대비 등 자신의 모습 갖추기가 이루어지겠다. 이 정도 말씀 나누면 되겠네요. 거두절미 각설하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가 부르는 하얀 나비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